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요즘 들어 부쩍 숨통이 트였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드디어 분가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1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긴 세월이었죠. 진심으로 그 시간이 버겁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사실 남편이 지금 어떤 마음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원래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서툰 편이라 기쁜지 아쉬운지 도통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실해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오랜만에 온몸이 가볍고 마음이 훨씬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겉으론 순수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 배려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뒤늦게야 깨달았다는 게 더 기가 막혔죠.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은 생각도 했어요. 괜히 사소한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 싶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는 행동들을 겪으면서 알게 됐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구나. 순수한 게 아니라 이기적인 거였구나. 그 사실을 결혼하고도 10년이 훌쩍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눈치도 보고 감정도 읽고 관계에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늦게 알아차렸죠. 어쩌면 제가 더 순진했던 걸지도 모르죠. 남편과 처음 만난 건 20대 중반 회사원 대상 운동 동호회에서였어요. 퇴근 후 시간이 남는 게 아까워서 건강도 챙길 겸 시작했던 모임이었죠. 요가나 수영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엔 실내 클라이밍이 인기였어요. 저도 그런 트렌드를 따라간 셈이었죠. 남편은 그 동호회에서 이미 몇 달째 활동하고 있었던 회원이었는데 덩치는 좀 큰 편인데 움직임이 민첩했고 암벽을 오를 땐 어쩐지 굉장히 진지해 보였죠. 그 사람이 처음 다가왔을 때 저는 조금 경계했는데 그 이유는 저는 워낙 좀 조용한 분위기라 말도 거의 없었고 낯선 남자가 말을 걸면 당황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의외였어요. 말투는 부드러웠고 클라이밍 도중에 조심하라고 챙겨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허리벨트 좀 느슨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가까우는 남편이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둘이 같이 연습하게 됐고 저를 챙겨주는 그 사람의 모습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운동 끝나고 같이 맥주 한잔하는 게 어느샌가 당연해졌고 그렇게 몇 달 만에 연애가 시작됐어요. 연애도 꽤 오래 했네요. 서로 직장에 다니고 바쁘다 보니 만남이 뜸해질 때도 있었고 그 탓에 오해가 쌓여 헤어진 적도 있었지만 다시 연락이 왔고 마음이 식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30을 넘기고 나서 결혼했죠. 남편은 외동입니다. 아버님은 저랑 만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가족이라고는 홀어머니와 누나 1명. 결혼 당시 어머님은 57쯤 되셨습니다. 그때는 그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였어요. 얼굴이 늘 지쳐 보이셨고 말수도 적으셔서 왠지 할머니 같다는 인상이 강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40을 넘기고 나니 그 시절의 어머님이 절대 나이 든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절절히 느끼고 있어요. 요즘 보면 제 아이 친구 엄마들 중에도 50대 언니들이 꽤 많거든요. 다들 젊고 활기차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면서 별다른 고민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남편은 이미 어머니와 단둘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저는 결혼과 동시에 그 집으로 들어가 신혼을 시작했어요. 신혼집이라는 개념이 저희 부부에겐 없었죠. 제가 들어간 그 집은 명백히 시어머니의 집이었어요. 거실에 놓인 가구도 식탁 위식기 하나까지 모두 어머니 손길이 닿아 있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처음엔 별다른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딸이었지만 이젠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일이니 적응하면 되겠지 싶었어요. 당시 제 친정은 조금 어려운 시기였어요. 아버지 사업이 크게 흔들려서 부모님께서 빚을 내어 제 결혼을 치르셨다는 얘기를 뒷날 듣게 되었죠. 그걸 들었을 때 진심으로 죄송하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덕분에 저는 더더욱 어디 가서 민폐 끼치면 안 된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더 바른 며느리처럼 보여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자 아버지 일이 다시 잘 풀렸고 친정은 제법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회복되고 나서야 저는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가 되어서야 제 처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제게 그러셨어요. 나는 많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불편하게 생각 말고 친구처럼 지내자.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열린 분 같았고 저도 마음을 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나름 편하게 웃고 농담도 하고 거리낌 없이 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어머니는 깨어있는 분이 아니라 꼰대 기질이 꽤 강하신 옛날 분이셨어요. 생각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분이면서 자신이 깨어있다고 포장하셨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은 뭐든 좋다, 싫다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제가 자란 집에서는 그런 식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는 늘 너가 좋은 걸로 해 하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음식 하나, 옷 색깔 하나에도 단호했어요. 난 빨간 국물이 싫어. 저런 디자인은 나한텐 너무 촌스러워. 요즘 노래는 귀가 아파서 못 듣겠어. 그런 말들을 제 앞에서 거리낌 없이 툭툭 던지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또 편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뭘 준비하든 기준이 뚜렷하니까 맞추기 쉬웠달까요. 요리할 때도 고민할 필요 없었고 어머님 옷 살 때도 취향이 워낙 확실하시니까 선택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이런 특징은 나름대로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에게 안부 전화를 꼭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씀이지 저한테는 거의 강요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애 중일 때도 남자 집에는 가끔 연락이라도 해야지. 며느리가 될 사람이 왜 이리 조용하냐며 은근히 말씀하셨고 결혼하고 나서는 대놓고 요구하셨어요. 며느리는 말이야 시댁에 전화 자주 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기본 안 됐다고 욕먹는 거야. 그 말씀이 귓가에 자주 맴돌았어요. 한 주라도 그냥 지나가면 어김없이 남편한테도 슬쩍 말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방식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저는 시댁을 자연스럽게 챙기고 싶었는데 꼭 검사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제가 남편이랑 동갑이거든요. 친구처럼 지내다 연인이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왔는데 어머님은 제가 남편에게 반말을 하는 걸 매우 못마땅해 하셨어요.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 해도 어딜 여자가 남편한테 반말을 해. 그 말이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신혼초였는데 저희 부부끼리 오붓하게 이야기 나누고 웃고 떠드는 것도 어머님 비행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그걸 별로 신경 안 쓰는 성격인데도 어머니는 꼭 끼어들어 말버릇 고쳐라. 너 정말 나한테 혼나볼래? 같은 말을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어머님 스타일이 그러시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쌓이니까 진심으로 숨이 막히더군요. 또 한 가지는 친정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신혼 때 주말에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하면 어머님 얼굴빛이 변했어요. 말은 안 하셔도 딱 느껴졌어요. 결국 나중엔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가 결혼했으면 이제 시댁이 내 집이지. 친정 자주 가는 건 할 짓이 아니야. 남들이 뭐라 그러겠니? 그 말을 들었을 때 남들이 뭐라 할까요? 어머님 말고는 아무도 뭐라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친정에 들르겠다는 게 그렇게 보기 싫은 행동이었을까요? 저는 친정에서 혼자 지내시는 엄마가 이번 주는 안 와? 하며 전화를 걸어올 때면 괜히 가슴이 죄어들었어요. 한쪽은 날 기다리고 한쪽은 날 탐탁지 않아 하니 그 사이에서 저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물론 어머님은 늘 자기 감정을 뚜렷하게 표현하셨던 분이었어요. 난 이런 게 싫어. 이런 건 보기 별로야. 그런 말씀을 아주 단호하게 하시는 게 때로는 제가 속편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의 그 명확함 때문에 상처받고 지친 적이 더 많았습니다. 난 왜 시어머니한테 이딴 소리를 듣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어느 날부터 제 안에서 커져가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과 저는 둘 다 직장을 다녔는데 평일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서 일하고 늦게야 집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죠.
그런 와중에도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어요. 어머님은 매일 바쁘셨어요. 친구분들과의 약속이 많으셨고 문화센터나 교회 모임에도 자주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시는 날은 그렇다 쳐도 일찍 들어오시는 날조차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오후 서너 시쯤이면 집에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저녁은 항상 제가 차려야 해. 설거지도 제가 해야 했고 빨래며 청소며 말 그대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이런 걸 왜 해? 하는 식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난 깨어있는 사람이야. 며느리 대할 때도 친구처럼 지낼 거야 라고 말하셨던 시어머니였는데 말이죠. 근데 그런 분이 정작 아들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어이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티를 낼 수도 없잖아요. 그땐 그냥 어른이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 하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원래 이런 걸까 하는 의문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이 저보다 늘 늦었어요. 거의 밤 9시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다반사였고요. 그래도 그 사람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도와주려고는 했어요. 근데 퇴근하자마자 피곤에 쩔어 있는 상태에서 도와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저도 피로감을 느끼며 집안일을 했지만 말이에요. 제가 설거지를 하면 남편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고 제가 걸레질을 하면 그제야 소파 정리를 했어요. 그마저도 평일엔 거의 못하고 주말에나 겨우 도와주는 수준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별말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죠.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쌓이고 있었나 봐요.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하고 왜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서 불편함조차 느끼지 않는 걸까? 그렇잖아요. 누가 혼자 고생하고 있으면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가족 아닐까요? 근데 어머님은 집에 있는 날에도 심지어 하루 종일 아무 약속도 없던 날에도 집안일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가끔은 정말로 시어머니의 심리가 궁금했네요. 결혼하고 약 6개월쯤 지났을 무렵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처자이라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또 설레기도 했던 그 시기였어요.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임신 막달쯤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결정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꽤 담담했어요. 퇴사도 임신도 출산도 그냥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저는 말 그대로 전쟁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첫째 아이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이었고 밤낮이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깊게 자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안아줘야 겨우 눈을 감고 눕히면 바로 우는데 그걸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정말이지 제 몸이 망가지는 줄 알았어요. 안고 걷는 게 습관이 되어 하루 종일 집안을 돌고 또 돌았고요. 무릎이 굽혀지지 않을 정도로 뻣뻣해졌고 허리는 늘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한 집에 살면서 모두 지켜보며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도움을 주긴 하셨죠. 정확히 말하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유식 먹일 때 숟가락으로 아이 입에 떠넣어주는 정도? 그게 전부였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저를 보면서도 힘들겠다 한마디조차 없었고요. 더 서글펐던 건 조리원에서 퇴원한 직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고 수유에 밤잠까지 설친 상태였는데도 어머님은 집안일은 여전히 저 혼자 다 해야 하는 일로 보셨던 거예요. 그 시기에 저는 진심으로 화가 나서 폭발 직전인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고요. 아기 안고 있다가 설거지하고 전 물리고는 빨래 돌리고 하는 그 반복된 하루하루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어머님이랑 같이 살지만 않았으면 친정이 멀지도 않은데 친정엄마라도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저의 이런 생각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순간 제가 진심으로 짜증이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참았죠.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둘째를 가졌을 때는 저의 정신건강을 위해 시어머니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때도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둘째라고 뭐가 다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외로웠어요.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첫째 때처럼
어머님은 육아도 가사도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나서신 적이 없었어요. 같은 집에 살고는 있었지만 저는 혼자 싸우는 사람 같았고 어머님은 멀리서 그저 바라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어머니이신 시외할머님은 지금도 건강히 살아계세요. 올해로 90 가까이 되셨는데도 정신도 맑고 몸도 정정하셔서 처음 뵈었을 때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남편 외삼촌, 그러니까 할머님의 장남이 해외에 오래 살고 있어서 따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할머님은 혼자 식사 챙겨 드시고 장도 보시고 자잘한 집안일도 다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동시에 시어머니와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인사드리러 가면 할머님은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반겨주세요. 외손자 왔다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고 증손주들 얼굴을 쓰다듬고 뺨을 어루만지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죠. 남편도 중년인데 할머님은 여전히 우리 착한 손자라고 불러주시고요. 저희 아이들도 참 예뻐하시고 항상 손에 뭔가 쥐어주시려고 하세요. 그 모습은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이 뜨겁게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왜 시어머니는 저렇게 못하실까? 왜 같은 피를 나눈 어머니인데 따님은 그렇게 다른 길을 가고 있을까? 할머님은 90에 가까운 연세에도 혼자서 살아가며 스스로를 챙기시는데 시어머니는 정작 멀쩡히 건강하신 상태에서도 집에서 대접만 받고 집안일은 손도 안 대고 육아도 노터치로 일관하실까? 그게 너무도 대비되어서 더 짜증이 났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었죠. 시누이까지 있었어요. 남편보다 2살 많은 시누는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했지만 아이는 조금 늦게 낳았어요. 처음엔 시누에게 나름 호감도 있었어요. 말이 빠르고 에너지 넘치고 무뚝뚝한 시댁 분위기에서 유일하게 사람 냄새 나는 존재 같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어요. 그 말들이 너무 거칠고 너무 막 나가는 수준이라는 거려. 처음엔 저도 그러려니 했죠. 새댁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아기는 없어 보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거침없음이 도를 넘는 순간들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애기 안고 힘들어하는 제 옆에서 그렇게 안고 다니면 애가 버릇들어. 내가 봤을 땐 너 너무 유난 떠는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 아이 낳고 나서는 저보다 더 유난을 떨더군요. 나중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입만 열면 나오는 말들이 거침없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에 가까운 말투였는데 하도 잘난 척을 해서 어떤 땐 진짜 인형 개소리도 잘한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그리고 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면 저는 속이 먼저 답답해졌어요. 당일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고 아이 돌보랴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버거운 건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신우는 매번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명절 다음날 갈 거니까 집에 꼭 있어. 그 말투엔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우리가 정했으니 그런 줄 알아 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저희는 나름대로 어머님을 배려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명절 당일은 무조건 시댁에서 보내고 그 다음 날에야 겨우 친정에 다녀오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우는 오히려 당일에 친정에 다녀오라고 말하더군요. 요즘 누가 명절 다음날 친정에 가? 그냥 당일에 내 친정 다녀오고 다음날 우리가 가면 되잖아. 그걸 배려하듯이 시원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지가 당일에 와서 지 엄마 챙기든가 아니면 어차피 친정 오는 거면 우리가 있든 없든 그냥 어머님 뵙고 가든가요? 이 집에서 어머님을 상전처럼 모시며 사는 건 저희 부부인데 그런 상황에서 신우의 일정까지 맞춰야 한다는 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냥 명절 다음날 친정에 갔습니다. 저도 제 가족이 보고 싶고 아이들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얼굴을 기억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더는 신우의 일정에 내 시간을 끼워 맞추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큰일을 한번 치르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
얼마 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앉은 자리에서 저희 부부를 앞에 두고 섭섭했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정확히는 저를 두고 섭섭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남편에게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오는데 꼭 친정에 가서 집을 비워야 했니? 이러고 시누이도 맞장구를 치더군요. 우리가 오는데 조금만 기다려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숨기고 있던 우라가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런데도 저는 바보같이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게 하며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더 한이 돼요. 왜 나는 내 입장을, 내 사정을 그 자리에서 당당히 말하지 못했을까? 그날의 바보 같았던 저를 욕하곤 했습니다. 그날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진짜 개지랄을 떨 찬스였는데, 이러고 후회한들 뭐 하겠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이젠 진짜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죠. 이젠 못 참겠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아이 둘 키우는 것도 솔직히 벅찼는데 저는 큰애 학교 보내고 둘째 유치원 데려다주고 학원 스케줄 챙기고 도시락 싸고 애들 학교랑 유치원 행사에 참석하고 하는 거 자체로도 이미 정신없이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 와중에 제가 딸처럼 챙겨야 하는 시어머니까지 있다니요. 잔소리에 꼰대같이 굴다가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기까지 하는 시어머니 말이죠. 어머님은 하루 세끼 꼬박꼬박 차려드려야 했고 그래서 저는 식사 시간 맞춰 움직여야 했고 외출도 눈치 보며 해야 했어요. 그 모든 게 점점 숨을 조여오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엄마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도 시어머니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신우가 자기 친정이라며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싫었어요. 그 사람이 뇌를 거치지 않고 툭툭 내뱉는 말들이 매번 저를 긁었거든요. 한두 번은 참아도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신우이란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분가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왜 갑자기 그래라며 이유부터 물었어요. 갑자기란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왜 힘든지 몇 번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구나 하고 후회를 하며 지금껏 쌓여있던 불만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편에게 전부 쏟아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는 것. 아이 낳고 몸조리할 때조차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해야 했다는 것.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제 인생이 아닌 누군가의 수발로 사는 것 같다는 것 등을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나는 이혼할 생각이야. 그때 남편은 저의 그런 모습을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근데 의외로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 하더니 바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가만 계셨을까요? 저희 어머님 난리가 나셨습니다. 시어미 혼자 두고 어딜 간다는 거니?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나보고 혼자 살면서 혼자 밥 해먹으라는 게 말이나 돼? 이 나이에 그 말에 제 속이 확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너네 엄마는 정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고는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시집 올 때 해온 것도 없이 이 집에 들어와선 이제 와서 시어머니를 쫓아낸다고 하길래 저는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도 아이 낳았을 때도 어머님은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식사 챙기고 청소하고 그러느라 나는 밖에서 볼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다고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손등으로 눈을 문지르며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억지로 눈물을 쥐어짜내듯이 말이죠. 늙은 시어미를 며느리가 내쫓으려 하네. 이 나이에 나가서 혼자 밥 해먹고 살라는 거냐. 그놈의 밥 정말 또 한 번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마음 약해지지도 않겠지만 조금도 양보 못한다 하며 저는 마음을 더 굳게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날은 진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님의 어머니 되시는 시외할머님도 혼자서 아주 잘 살고 계세요. 어머님이 늙긴 뭘 늙으셨어요. 아직 젊으세요. 이상한 소리 마시고요. 제 입에서 그렇게 똑 떨어지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순간 말문이 막히셨는지 눈만 껌뻑거리시더니 그건 상황이 다르지 하며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더 세게 말했죠. 게다가 할머님은
어머님 친정어머니 아니세요? 혼자 살고 계신데도 어머님이 직접 들여다보시지도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한테 그렇게까지 대접을 받고 싶으신 건데요? 어머님은 그딴 식으로 폐륜을 저지르면서 며느리 쥐어짜내가며 편하게 사시겠다고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님 얼굴이 굳더니 소리를 지르더군요. 우리 엄마랑은 안 맞아서 그래. 가까이 살아도 그냥 안 만나고 지내는 거야. 하시길래 저도요. 어머님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처럼 못된 인간이랑 누가 맞겠어요? 전 안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어머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셨고 결국 폭발하셨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마음에 안 들면 나가. 너희가 나가든가 해. 어이없어서 저는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이 집 살게요. 현 시세대로 어머님께 드릴게요. 나가시고 싶지 않으시면 저한테 판돈으로 전세 얻으시든 하세요. 어머님은 그 말에 비웃듯 이죽거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울다가 웃다가 뭐 하는 짓인지. 너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내까짓 게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말에 저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결혼할 땐 친정이 좀 어려웠던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친정아버지 일이 다시 잘 풀려서 이 집 정도는 저한테 사주실 거예요. 하고 나서 또 저는 사실 아빠가 늘 말씀하셨어요. 오빠는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 해줬는데 너한텐 아무것도 못 해줘서 항상 마음에 걸린다고. 언젠가 아파트 한 채만큼은 꼭 돈이든 상가든 해주겠다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살짝 울컥했는데 시어머니 앞이라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희생,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새삼스럽게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며칠 뒤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다짜고짜 고함을 치더군요. 어떻게 늙은 어머니를 내쫓냐고. 너 정말 인생을 그따위로 살지 마. 그 말을 듣는데 웃음도 안 나왔어요. 신우는 혼자 똑똑한 척을 하며 언제나 생각 없는 말, 뇌를 거치지 않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 그냥 말했습니다. 그 얘기 동생한테 직접 해요. 헛소리 들어주는 것도 한계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은 피곤하고 아프고 해서 제 감정을 낭비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거든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저는 어머님 소유였던 이 집을 매매 형식으로 정식 구매했습니다. 그 과정도 쉽지는 않았지만 명확히 정리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요. 어머님은 그 돈으로 신우집 근처에 집을 얻어 이사하셨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이젠 너희 둘한테 유산 줄 생각 없으니 그리 알아라. 그래도 돼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재산 전혀 탐나지 않아요. 친정 부모님이 부자잖아요. 형님이 어머니 평생 수발들 테니까 형님한테 어머님 전 재산 다 주세요. 저희는 그거 없어도 잘 살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10년 묵은 체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분가했고 시어머니는 신은의 동네에서 혼자 사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머님이 그때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셨다면 어땠을까? 제가 직장 다닐 때, 아이들이 갓났을 때, 그때 조금이라도 시어머니가 육아를, 식사를, 청소를 나와 함께 해주셨다면 아마 저는 지금처럼 이혼을 불사하면서까지 분가를 추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 웃으면서 함께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시어머니와 함께 봄나들이를 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신우도 앞으로는 솔직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아이들 앞에서 그 사람들과의 정을 완전히 끊는 것도 또 다른 상처가 될까 두렵네요. 그래서 딱 기본돌이만 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히려 저는 외할머님을 자주 찾아뵈려고 해요. 그분은 저희를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아이들도 그 어르신을 정말 잘 따르거든요. 제가 나쁜 며느리인가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수없이 되뇌었어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세월을 견뎠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저에 대한 평가가 다를 것 같습니다.